세계의 사람들. 첫 번째는 일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까이 갑니다. 일본은 참 별로 없는데. 장기 자랑을 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인 도전자들을 제치고 혈실험 1등을 거머쥘 만큼 힘이 센 15세 소년 치아키. 하지만 누구보다 건장한 치아키는 이처럼 자신의 넘치는 힘을 주로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돈을 뺏는 데 쓰는 불량 소년이었습니다. 좋은데 써야 되는데 말이죠. 애들보다는 훨씬 성숙한데요, 저거. 그렇게 갖가지 나쁜 일을 저지르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치아키는 불량 서클 멤버들과 함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의 한 가게에 들어갔고 빵 하나 훔쳐요. 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치기 어린 절도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주인의 눈을 피해 과자를 하나둘씩 가방에 주워 담는 사이 주인 아주머니는 TV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이들은 이제 슬슬 가게 밖으로 나가자는 신호를 주고받는데 학생 계산하고 가야지. 야 튀어! 빨리 와! 어머 예. 우리 어머니. 뒤늦게 눈치챈 주인을 뒤로하고 황급히 도망쳐 나온 치아키 일행. 철없는 이 아이들은 맛있는 과자도 실컷 공짜로 먹고 게다가 스릴 넘치는 재미까지 있는 이 범죄 행각을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운동인데. 시작해! 경찰이다. 너희들 절도 혐의로 체포한다. 아니라니까요. 왜 그래요? 진짜. 이놈들 맞나요? 네 이놈들이에요. 맞네.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히고만 치아키 일당. 어떻게 올려야 과연 되죠? 어찌된 영혼일까요? 자, 사건이 일어난 직후의 일입니다. 혹시 그놈들 인상착의 기억나세요? 그럼요. 3명인데요. 한 명은 덩치가 이렇게 컸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덩치 큰 놈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요? 가게 주인은 왠지 낯이 익은 치아키의 모습을 찬찬히 떠올려 보는데 TV에서 봤군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물건을 훔치던 그 시각 주인 아주머니는 우연히 치아키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맞다. 방송에서 봤어요. 방송이요? 아 그 있잖아요. 장기 자랑하는 방송. 거기서 팔씨름 잘하던 놈하고 비슷해요. 아, 경찰은 주인의 증언에 따라 즉시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치아키의 정보를 손쉽게 입수합니다. 그 덕분에 경찰은 바로 다음 날 치아키 일당을 금세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황당하네요, 정말. 이렇듯 전국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고도 집이 아닌 먼 지역은 괜찮겠지 하고 절도 행각을 벌인 바보 같은 치아키와 일당.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본 가게 주인이 치아키를 알아봐 금세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혹시 방송에 있는 대단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인가요? 영국에서 일어난 일. 영국. 좀도둑 제이콥이 오늘의 목표로 삼은 곳은 인적이 드문 길가에 위치한 바로 이 집. 그는 조심조심 주변을 살피며 창가로 다가가는데 창문이 보기보다 높은 탓인지 좀도둑 체면에 창가로 올라서지도 못하고 급기야 한쪽에 버려져 있던 가구를 끌고 와 밟고 올라섭니다. 하지만 웬걸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문을 있는 힘껏 열어봤지만 창은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제이콥은 일단 잠긴 창문을 깨기 위해 가져온 장비를 꺼내는데 평소 덜렁대는 성격의 그는 망치를 챙긴다는 게 그만 작은 펀치를 들고 왔고 펀치를 이용해 창문을 깬 후 평소 성격대로 제대로 보지도 않고 대충 한 발을 안으로 쑥 들여놓는 순간 아이고. 그의 발이 창문 안쪽의 손잡이를 밟았고 순식간에 창문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며 거꾸로 매달리게 된 제이콥. 그는 그 상태로 1시간 이상을 꼼짝없이 매달려 있었는데 진짜 웃긴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창은 안에서 손잡이를 누르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열리는 방식인데 그렇군요.
덤벙대는 좀도둑 제이콥이 실수로 이 창의 손잡이를 밟았기 때문에 팔이 창틀 사이에 낀 채 순식간에 창이 올라가며 대롱대롱 거꾸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도둑 제이콥은 도둑질은커녕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고생만 하다가 결국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진짜 멍청한 도둑이네요. 다음 이야기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은 한창 터를 다지며 기초 작업이 바쁘게 진행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 여기서 일하는 베테랑 인부인 짜오밍은 각종 미신 숭배의 달인으로 유명하고 중국은 특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처럼 각종 건강 보조제를 분신처럼 갖고 다니며 쉬는 시간마다 먹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아이고 지긋지긋한 장마 끝났네. 이렇게 비 온 데 막히게 날은 자연의 기가 제일로 충만할 때지. 또 뭘 하시려고? 오랜만에 맑게 개인 오늘 자연의 기운을 받고 싶은 자오밍은 쉬는 시간을 틈타 오랜만에 엽기적인 버릇을 행하는데 뭐든지 자신의 몸에 닿아야만 그것의 좋은 기운이 자신에게 올마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꽃향기도 직접 코에 대고 맡으며 꽃의 기운을 받고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를 거꾸로 안으며 나무의 싱싱한 기운도 마셔봅니다. 심지어 평소 간이 좋지 않은 그는 간에 좋다는 농담을 본인의 간 가까이에 대며 이로운 기운이 전해지기를 소원했고 야, 저분 귀여우신 분이다. 정력에 좋다는 약초 역시 몸에 대고 그 기운을 모두 끌어들이려 애썼으며 아, 길을 끌어들이시는군요. 자석 목걸이도 최대한 짧게 줄여서 목을 감싸듯 메고 다녔습니다. 아유, 목 졸리겠어요. 게다가 땅의 기운까지 받고자 이번엔 땅바닥에 대자로 누워보는 짜오밍. 아니 밥도 안 먹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땅의 기운을 먹고 받고 있어. 뭐? 아이고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만. 어? 아 그건 모르는 소리 마. 비가 와서 나쁘게 다 빠져나간 이런 땅에 좋은 기운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아니 왜? 예? 그래 그거야.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질식으로 인해 싸늘한 주검이 되고만 짜오밍. 짜오밍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게 된 것은 바로 그가 건강에 좋을 거라 철석같이 믿고 했던 어떤 바보 같은 행동 때문이었으니. 자, 그렇다면 짜오밍이 질식으로 죽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짜오밍 황당한 사람인데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지막 그 친구의 그 추천의 말이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알려주신 분은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해서 알려주신 건데 그분은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땅의 기운을 받았습니다. 땅의 기운 이후에 받을 게 뭐예요? 하늘.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바다. 물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기운을 그대로 받지 않겠냐 이런 조언을 하니까 그거 괜찮다. 물에 들어갔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요? 질식사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하세요? 안 하겠습니다. 이게 답일 수도 있어요. 큰일 났네. 야, 물의 기운을 받으려다가 질식사했다? 이 낯선 눈빛들. 지금 이 출연자들이 전부 다른 걸 찾으려고 그래요.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땅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포인트는 아까 그 친구가 나는 이렇게 좋은 땅의 기운을 받으려고 이렇게 누워 있어 그러니까 이어야 되거든요. 그 땅을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아예 땅 파고 들어가지 그래 이거예요. 네.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 속 기운까지 받지 그래.
머리 좋아요. 네. 근데 왜 질식사를 하죠? 예? 다 묻은 거야. 아니 땅을 파면서 이렇게 파면서 자기를 묻은 거죠. 이렇게. 그래. 맞아요. 조금 더 여기 있었어요. 여기 묻어있더라고요, 형님. 좋은 기운이 있는 이 땅의 모든 걸 이렇게 감싸. 야, 이거 좋은데요, 이거? 얼굴까지? 지금 뭐 회의 들어간 모양이에요, 제작진들? 예. 땅 파고 들어갔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하여튼 내가 뭐 맞추려고 그러면 다들 막 댓글 들어. 얼굴까지 다 파 묻었다. 아, 생각을 어떻게 스스로 묻나? 아유, 이렇게 파서 묻었다면서요. 아까 그랬잖아. 아까 혼자 묻었다고. 옆에 친구가 묻어준 거죠. 친구가 미안합니다. 예, 자기가 묻은 거예요. 자, 정답 정리하겠습니다. 자기가 묻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표. 왔는데. 아니, 이거는 요게 아니면은 이게 뭐. 친구분께서 진심으로 친구를 보고 딱 한 나머지 아예 땅으로 들어가 보지 그래. 그래서 이 친구가 끊임없이 판 거예요. 설마 친구가 그걸 묻어주고 파지 모르겠어요. 위험한 거 뻔히 아는데. 그래서 적정하게 판 다음에 거기 딱 들어가서 이 욕심에 계속 땅의 기운을 막 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흙들이 우엉 무너진 거야. 그래서 이 의도하지 않게 여기 그냥 쭉쭉쭉 여기 잠기면서 묻힌 거죠, 아예.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결국은 질식사를 하게 된. 정답은 땅을 파서 들어갔다가 그 주변이 무너지며 콱 묻혀버렸다. 매장. 능력남. 나한테 능력남. 파워풀 러브. 이야, 대단하시네요. 1등 신랑감. 아니, 그분이랑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에 이 선전들? 네.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저기 한 말씀 하세요. 영상 메시지 하나 보내세요. 보고 있니? 나 노홍철이야. 여기까지만. 황당시파 위기의 사람들. 미신 숭배의 달인 짜오미. 그는 자신의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하며 했던 어떤 바보 같은 행동으로 인해 끝내 질식사하게 되었는데, 과연 짜오밍을 죽게 한 어이없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한창 자연의 기운을 받고 있는 짜오밍. 아, 좋다. 아,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 여기 기운도 맡아봐야지. 가만, 어디가 좋을까? 이제는 땅의 기운을 받을 차례라고 생각한 그는 앞뒤 잴 곳도 없이 바로 평평한 바닥에 대자로 누워 땅의 기운을 느끼는데, 아니 밥도 안 먹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땅의 기운을 받고 있어. 뭐? 아이고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만. 그건 모르는 소리 마. 비가 와서 나쁘게 다 빠져나간 이런 땅에 좋은 기운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아니 왜? 아예 땅속으로 들어가지 그래. 응? 정확하네요. 그래. 그거야. 동료의 말에 힌트를 얻은 그는 곧장 공사장의 구덩이로 향합니다. 아 이제 조심해. 아 저 비온디라. 아 그거 공사장이니까. 야, 뭐로 묻을 수 있잖아, 이 기계가. 동료는 괴짜 같은 짜오밍을 걱정했지만 정작 짜오밍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구덩이에 뛰어드는데, 정말 과유불급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구덩이가 좁아서 강렬한 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짜오밍은 급기야 삽을 들고 구덩이의 경사면 아래쪽을 더 파기 시작했고, 조금만 더 하면 땅을 파내던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흙은 짜오밍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고, 삽시간에 흙더미에 파묻힌 그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질식으로 사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이고. 짜오미! 정신 차려, 짜오미!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으로 빚어진 일이 여러분은 혹시 남의 일이라고만 느껴지십니까? 짜오밍이 들어갔던 구덩이의 경사면은 산비탈 같은 급경사지의 일종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릴 때 산이 무너져 내리며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는 산사태의 원리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급경사지가 붕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니, 첫째, 흙으로 된 경사면의 각도는 약 30도를 넘지 않아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 이 경사면이 깎여서 약 30도 각도를 넘기면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둘째, 비가 내리면 흙은 빗물에 흠뻑 젖게 되는데, 이렇게 흙알갱이들 사이에 물이 스며들면 그 사이가 점차 벌어지고 자연히 흙알갱이들끼리 뭉치는 응집력이 떨어져 약한 충격에도 쉽게 붕괴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그러한지 한 대학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모형 실험 장비에 마른 흙으로 경사면을 만들되 단 흙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중간중간 색깔이 있는 흙을 안쪽에 섞어놓고 지면엔 작은 모형 깃발을 10cm 간격으로 꽂습니다. 이때 마른 흙의 알갱이들 사이 간격을 간극 수압계로 재보니 결과는 0.022mV로, 즉 흙 알갱이들 간격이 매우 촘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면의 하단부에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사람 모형을 놓아둡니다. 자, 이제 비가 내리는 상황을 가정해 위에서 인공 강우 장치로 물을 뿌리기 시작하자 경사면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서서히 물에 젖고 이렇게 젖기 시작한 흙의 알갱이 사이 간격을 간극 수압기를 이용해 다시 한번 재보는데 마른 흙이 0.022mV였던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0.360mV 이상이 나와 흙 알갱이 사이가 많이 벌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간극의 숫자는 점점 더 높아져만 가고 경사면은 어느새 물길을 따라 굴곡이 생기더니 흙이 쏟아지며 제일 위쪽에 깃발이 기울어지고 하단부에는 흘러내린 흙이 상당히 쌓였습니다. 경사면은 이미 여기저기 움푹 패였고 무서운 속도로 흙이 깎여져 내려가더니 자, 한순간 실제 산사태를 광물케 하듯 경사면의 흙이 우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갑자기 무너지네. 오, 끔찍해. 맞아, 뭐 거점을 쏟네요. 결국 이처럼 절반 이상의 흙이 쓸려 내려와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로 인해 우리 주변의 다양한 급경사지에서 매년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급경사지인 산비탈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산기슭에 인가를 덮치는가 하면 도로 위로 낙석이 떨어져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주택가에 인접한 옹벽이나 축대가 무너지면서 한 번에 많은 인명피해를 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마철이 되기 전 내 주변의 급경사지가 안전한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비가 내린 직후 옹벽이나 축대, 산비탈 등의 급경사지에 다음과 같은 이상현상이 나타나면 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일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주변부보다 유독 위로 튀어나온 융기나 반대로 눈에 띄게 꺼진 집안 치마가 나타나고, 둘째, 토지에 결과 다른 이상 균열이 보이며, 셋째, 흐르는 물길을 따라 생긴 쇄골 침식이 있거나, 넷째, 피탈면에서 급격한 누수 현상이 나타나고, 다섯째, 도로나 전신주, 건물 같은 구조물이 휘고 깨지며 갈라지는 등 변형이 일어나고, 여섯째, 경사지의 하단부에 돌 부스러기 등이 쌓여 있다면 붕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신속히 관할구청에 신고해 보수공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만일 피할 틈 없이 갑자기 급경사면이 무너진다면 붕괴 방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높은 곳이나 건물 안으로 피신하십시오. 평생 미신을 맹신해온 짜오미. 자연의 길을 받기 위해 비에 젖어 무른 땅을 파고 들어가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고, 그것도 모자라 구덩이를 더 넓게 파다가 흙더미가 무너져 흙 속에 갇히며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보 같은 사람들만의 일로 느껴지십니까?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도 언제든 황당한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